안녕하세요. 성공을 팝니다. 입 큰 개구리의 부자 되기, 입 큰 개구리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똑한 사람이 되는 방법, 똑똑한 사람에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는 센스도. 제가 이 책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그 신사임당님이 제가 신사임당에 돈만 보고 하는 유튜브 키우기 수강을 하는데 이 넛지 책을 직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넛지 책을 다시 손에 들었어요. 넛지가 뭔지, 이 책을 왜 봐야 되는지, 신사임당님이 왜 이 책을 선택했을까, 필독서로 직원들에게 권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봅니다. 자, 이 책 넛지는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에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텔러라는 분과 또 법률가인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분이 2009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아마 몇 년 전에 개정판도 다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우면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 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내기까지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 책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넛지가 인트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그쵸.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말 자체가 왠지 뭔가 누군가가 나를 막 조종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드시죠? 자, 급식 메뉴의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음식의 진열이나 배열만 바꾸는 것으로 과연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실험을 해보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한 사람은 캐롤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진열대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애덤은 이 실험의 결과가 매우 놀라울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자, 그 예측은 옳았습니다. 단지 구내식당의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구내식당의 음식을 재배열하는 것만으로 특정 음식의 소비량을 무려 25%씩이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은 어때요? 채소나 이런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고기나 입에 맞는 그런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메뉴는 그대로 두고 위치만, 배열 방식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25%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 수도 있잖아요.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 어떻게 그것을 먹게 할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넛지죠. 넛지는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팔꿈치를 이렇게 툭 찌른다는 의미래요. 부드러운 개입이에요. 상대가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살짝 찔러주는 것,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너 생각해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고 이걸 먹어야 똑똑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음식의 배열만 바꿨다. 그게 넛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산다. 자, 선택 설계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롤린처럼 이렇게 음식의 배열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합니다. 이 선택 설계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놓은 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 남자 화장실에 변기에 보면은,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면은 파리를 만들어 놨대요. 가운데 정중앙에 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이 볼일을 보면서 가운데로 조준을 하지 않고 옆으로 세게 하면 변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 뭔가가 이렇게 딱 있으면 조준을 해서 맞히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파리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변기가 지저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적중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어때요? 그렇게 조금 가운데다 볼일을 보셔야죠. 옆으로 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것보다 그냥 본능적인 심리를 이용한 거. 이게 넛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덕평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예 게임을 만들어 놨대요. 오줌빨 대결 이런 식으로도 해놓고 막 게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남자들이 가운데다 조준을 해서 볼일을 보면 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승부욕을 작용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옆으로 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넛지를 행사한 거죠. 선택 설계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요. 막 전에 있는 사람보다 내 거 오줌빨이 약했다. 그러면 막 나가서 물 먹고 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휴게소에 있는 그 매출도 더 올리고 일거양득 이렇게 스스로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요, 특정한 형태와 설계를 지닌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캐롤린 같은 선택 설계자는 구내식당 음식의 배열에 특정한 방식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을 또 나쁘게 이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강제를 가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넛지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아서 사람들이 과일을 먹게 만드는 것은 넛지죠. 그런데 우리가 정크푸드, 우리가 그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넛지가 뭔지, 선택 설계자가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넛지가 필요할까요? 왜 넛지를 해야 하는 이유?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자신은 최소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자, 경제학을 공부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을 말하거든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모델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뭘까요? 경제적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아인슈타인처럼 사고하고 컴퓨터처럼 뛰어난 기억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를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딱 그러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56 더하기 156 더하기 막 이렇게 하면 그 계산을 쉽게 못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다 그걸 탁탁탁탁 넣으면,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되죠.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라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는 지극히 인간이란 얘기고,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가상 세계를 얘기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상 세계와 실제는 분명히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이콘이라고 표현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상식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뿐 아니라 음식의 맛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이나 흡연, 음주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도 생각하지만 맛있는 거, 내가 기분 좋은 거, 이런 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행복을 선택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의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상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상이라면, 이콘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모든 의지력이 있다면, 우리가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술은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러면 그 담배나 술, 담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작동해요? 감정이 작동. 자동 시스템과 수코 시스템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베토벤은 청각을 잃고도 놀랍도록 훌륭한 교향곡 9번을 작곡했다. 그러나 그가 종종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리 놀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즉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이고 심오한 사고방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자동 시스템과 수코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은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혹은 직관적이라고 느껴지며 주로 사고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들을 수반하지 않아요. 야구공이 갑자기 날아올 때 우리가 몸을 피하는 행위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초조해야 하는 행위, 또는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는 행위들은 뭐예요? 자동 시스템이죠. 그런데 수코 시스템은요, 보다 신중하고 의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411 곱하기 37은 얼마인가요? 등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수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행 경로를 결정할 때나 로스쿨과 같은 경영대학원 중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수코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왠지 느낌으로 결정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게 바로 실제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수코 시스템, 그게 이콘입니다. 경제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짝 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살짝 개입을 해서 넛지를 행사를 해서 선택 설계자가 맥락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선택 설계자는 수코 시스템을 활용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설계자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개입을 시켜서 상대방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 팔리는 것들을 잘 진열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넛지를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 설계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에서 활용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쉽게 넛지를 활용하는 거 뭐예요? 우리 유튜브 이렇게 찍을 때 썸네일 만드는 거, 이것도 우리가 넛지를 행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넛지를 행사하는 거죠. 제목 넣는 거,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할 때도, 영상을 편집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금방 나가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택 설계자로서 넛지를 행사하는 거죠.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해될 만큼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넛지 책을 한번 읽어 보셔라.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만 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1부에서는요, 인간과 이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인간과 이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아까 계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 인간은 떼지어 몰려다닌다. 넛지가 필요한 순간 언제 필요한가. 선택 설계의 세계. 이렇게 얘기했고요. 2부에서는 돈. 넛지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 순진한 투자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시장.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3부에서는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민영화, 사람들을 위협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지구를 구출하라, 결혼의 민영화, 이렇게 돼 있고요. 제4부에서는 여타의 넛지들과 여러가지 반론들, 12가지의 미니 넛지, 반대 의견들, 그리고 진정한 제3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팝니다. 이 큰 개구리의 부자 되기는, 이 큰 개구리의 부자 되기는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요즘 부자 관련 책 사실은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한 권씩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